신규 지정공모과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 사회를 맡게 된 저작권 체육관광 농개발사업팀 신정우입니다. 금일 오후 세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콘텐츠 저작권, 지금 지정공모 사업 공고 나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으시겠고요. 그 이후에 문화 콘텐츠 분야 RFP 설명,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저작권 분야 지정공모 RFP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정공모 설명이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질의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이리스 접수 시스템에 실질적으로 지원하실 때 접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접수 설명이 끝난 다음에 각각의 과제를 기획하신 PD님별로, 그리고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부분별로 개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질의를 받는 장소는 끝나고 나서 바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바로 지정공모 사업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 콘텐츠 연구개발사업팀의 정현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지정공모 PPT는 자료집 77페이지에서 97페이지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 쪽에 자주 문의한 내용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부적인 내용은 꼭 자료집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6년도 문화체육관광 문화 콘텐츠 및 예술 분야 그리고 저작권 분야의 지원 규모는 과제는 총 43개, 예산은 약 474억 원 정도의 규모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문화 콘텐츠 및 예술 분야 그리고 저작권 분야의 기술 그리고 산업,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그 연구 성과가 현장과 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역 사업은 이렇게 목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통사항입니다. 지정공모 과제 지원 대상은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지원 내용은 문화 콘텐츠, 문화예술, 저작권 분야의 사전 기획된 R&D 과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3년 내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신청 기간은 모두 동일합니다. 1월 12일부터 2월 12일 목요일 2시까지 아이리스 시스템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과 선정 방식은 이후 장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조건입니다. 81페이지를 보시면, 자료집 81페이지를 보시면 지정공모 지원 요강이라는 이런 표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지정공모 과제로 제시된 과제의 추진체계나 연구개발 기관들을 요약해서 표로 준비를 한 건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공모에 대해서 조금 사전 이해가 필요한데요. 지정공모 과제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서 연구 주제와 범위, 목표 등을 제안 요청서에 제시를 해서 공모하는 과제입니다. 따라서 과제별로 제안 요청서가 각각 존재하고 각 과제별 제안 요청서에는 지원 기간이라든지 연구 개발비 규모 그리고 추진책에 대한 필수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필수 사항을 임의로 변경을 하시거나 축소를 하시면 안 되고, 제안 요청서에 제시된 요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제 신청 전에 반드시 과제별 제안 요청서를 세부적으로 홍보 및 검토해 주시고 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원 기간은 현재 연구개발 기간은 2026년도는 9개월입니다. 그래서 9개월이고 그 이후로는 12개월씩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연구
인건비라든지 나중에 연구개발비 산정할 때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바로 넘어서 이제 추진체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체계가 이제 문의가 가장 많은데요. 지금 컨소시엄 구성 요건이 영리기관이 필수인 과제는 주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영리기관이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고요. 여기 추진체계를 보시면 주관기관이 이렇게 영리기관이라고 해서 중소점 중견 기업이라고 제시된 과제 같은 경우에는 주관이 반드시 중견 또는 중소 기업에서 반드시 한 기업이 이제 들어와야 된다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사례에서 참여기관에서 영리기관 필수라고 해서 대점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이라고 이제 제시가 된 과제의 경우에는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한 곳 그리고 중소기업 이렇게 두 개의 기업이 참여기관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기관은 내역사업별 한계까지만 주간 연구 개발기관 신청을 가능하고요. 그 내역사업은 여기 지원도 지정 공모 지원 요강을 보시면 왼쪽에 세부 사업명 옆에 내역 사업명이 있습니다. 그 내역명 기준으로 한계까지만 영리기관은 주관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추진체계에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기업 유형은 일단 아이리스 기관 등록 정보 기준으로 저희가 사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제 아이리스 등록을 하실 때 꼭 그 기업 정보를 확인하셔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입니다. 그 연구개발비 이제 산정 기준인데요. 저희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그리고 관련 지침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 또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의 사용 기준을 참고해서 계산을 해야 하고 해당 기준에 이제 맞지 않는 경우에는 간혹 아이리스 자체에서 넘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점 참고를 해주시고 만약에 그 다른 내용이 이제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 시 저희가 연구개발비를 조정할 수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협약 체결 시 정부 출연금에 대한 이익 보증 보험기관이라든지 지속작성을 저희가 별도로 추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기관은 기간 유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기간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셔야 되고요. 기간의 유형에 따라 이제 아래 표처럼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에 관한 어떤 유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연구개발계획서는 아이리스 상에서 작성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보문에 첨부해드린 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을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작성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그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을 다운을 받으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작성 요령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꼭 그 부분에 참고하셔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최대 연구개발 페이지는 30페이지 내외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 무리하게 페이지를 많이 작성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연구개발계획서 기준으로 저희가 서면평가나 발표평가를 모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개발계획서 외에 추가로 뭐 제출을 하는 자료는 없사오니 연구개발서 작성하시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개발 성과물 목표 제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기관들이 성능지표와 성과물 목표를 굉장히 혼동하고 계세요. 성능지표는 연구 내용에 대한 기술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성과물은 어떤 그 결과물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성과만 목표는 이제 단순 건수를 제시하는 정량적 지표 외에 질적 수준까지 포함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협약 체결 시에 협의를 통해서 연구 수행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성과 내용은 좀 보완될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부분은 한글 파일로 작성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아이디스에서도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연구기관들이 많이 이제 놓치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구시설 장비는 전체 연구개발 기간 동안 구축 비용이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3천만 원 이상의 소요되는 연구시설 장비를 구입을 하거나 구입을 할 계획이 있거나 입찰을 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 아이디스 시스템 상에서도 구축 계획을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연구비만 산정해놓고 이 부분을 이제 작성하지 않아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한요청서에 기술료 징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료가 징수되는 과제는 민간에서 사용하는 기술료하고 좀 달리 보셔야 되는데 정부에게 납부를 해야 하는 기술료를 저희가 징수를 하는 거고요. 혁신법에 의해서 성과에 활용되는 수익의 일부를 국가에 환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은 연구개발 효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권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되 아이디스에서 신청해서 작성할 때 명확하게 작성하실 필요는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협약 체결 시에 따로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 일단 저 부분에 입력을 안 하면 아이디스 상에서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부분은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연구 노트 작성 관리는 따로 작성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본 사업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된 연구개발 기관은 연구 노트에 대한 작성 관리 지침을 마련을 해야 되고 그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 연구원들 모두 연구 노트를 작성을 하셔서 나중에 연구 수행 과정의 어떤 평가라든지 성과의 근거를 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청 자격 부적합인데요. 이 부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또는 이제 지침에 여기 이제 내용이 있는 부분이고요. 첫째 이제 과제기획위원으로 참여한 연구자가 아니면 자가 해당 과제 참여 연구자로 신청한 경우는 이제 부적합 대상이고요. 영리기업의 경우에는 재무 건전성 부분에서 세금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상태일 경우에는 부적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계획서나 제출 자료들이 허위 또는 위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게 된 경우, 작성하게 된 경우도 부적합 기준이고 부적합 대상이고 3750이라고 하죠. 연구자에 대해서 참여 연구자는 최대 5개, 주관 연구 책임자는 최대 3개 이내에 과제를 참여할 수 있는 경우 과제 시작일 기준입니다. 과제 시작일 기준으로 부적합 대상이 됩니다. 연구 책임자 또는 연구개발 기관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또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각종 보고서 제출이라든지 기술료 납부, 정상금 이런 것들을 이제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에도 부적합 대상이 됩니다. 기타 필수 제출 서류의 미제출 또는 미비시에도 부적합 대상이 되오니 반드시 사전에 공고문 잘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제 밑에 필수 제출 서류 미제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정공모의 공통 제출 서류는 총 4개 정도 되는데요. 연구개발계획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는 첨부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스에서 체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
첨부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세 번째, 개인 기업 정보, 과세 정보 제공 활용 동에서 첨부하셔야 됩니다. 각 참여 연구자별로 자필 서명하셔서 기관 직위까지 찍으셔서 첨부를 하셔야 되고요. 표준재무제표 증명원입니다. 영리기업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반드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 증명원만 허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첨부해서 작출을 하시고, 대체증빙 사례도 있습니다. 대체증빙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별 제출 서류입니다. 그 과제별로 이제 추가적으로 요청한 사료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수요기간 참여 의향서. 에 대한 과제의 경우에는 수요기간 참여 의향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제출을 반드시 하여야 주시고요. 아래 커피 6번 제출 과제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과 주 업적 코드 확인서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입니다. 2월 10일 2시까지 이제 접수가 마감이 되면 저희 이제 전문기관에서 신청 자격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대상으로 서면평가를 실시를 하게 되고요. 최종 지원 과제수의 3배수가 이제 서면평가에서 통과가 돼서 발표평가 대상이 된다고 되겠습니다. 발표평가나 서면평가는 동일한 평가 기준을 통해서 평가가 됩니다. 그 해당 평가 항목은 자료집 저는 86페이지, 87페이지에 과제 유형별로 평가 기준이 다 따로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그 평가 기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발표 평가가 나왔다고 해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확정되는 건 아니고 저희 부처에서 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평가 결과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해주시고, 그리고 결과 통보가 되면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 접수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 접수 기간이 종료가 되면 연구개발 계획서라든지 연구비 부정을 하고 협약 체결을 한 후 연구개발비가 지급이 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이리스 접수 시 이제 유의사항입니다. 사전에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부분을 꼼꼼히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이리스를 좀 뒤늦게 접수를 하시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 아이리스 시스템을 처음 쓰다 보면 그 에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못 하셔서 기한 내에 제출을 못하는 연구 수행 기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이리스 한번 접속을 하셔서 사전에 준비할 사항 다 체크를 하시고, 온라인 접수도 하시되 주간 연구 개발 기관의 연구 책임자 아이디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 개발 계획서를 등록을 하시고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저 최종 확인 버튼이라는 게 제출 버튼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 확인 버튼을 누르면서 중간중간 혹시 이제 아이드 시스템에서 자격을 제한하거나 비율을 체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간중간 최종 확인을 통해서 중간 점검을 하시고 이제 제출을 하시되, 마감 시간 이후에 제출은 절대 불가능하오니 그 하루나 이틀 전에 한번 제출을 해보시고 서류가 잘 다운로드 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서류가 가끔 깨져서 제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까지 26년 지정 업무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마쳤고요. 자세한 내용은 기타 질의 시간이나 전화번호 있거든요.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현철 선생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